네,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는 바로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5호선 여의도역이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새로 모시고요. 정치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분을 두고선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아니면은 지금이야말로 창업주가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일단 탈당하겠다는 쪽에서는 한 발 좀 멀어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동교동계 측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면서 탈당을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출당 쪽으로 이제 말을 조금 선회했습니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사실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또 탈당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고서 이제 그냥 탈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슬그머니 출당 쪽으로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은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기존에 자신의 출마를 반대해왔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지를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동교동계하고의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다시 이제 구원 등판으로 국민의당이 아주 시끌시끌한데 가장 머리 아프실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입니다.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출마자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교동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네가 나가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동교동계가 예전에 국민의당 만들 때 안철수 전 대표에게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준 세력이었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게 돼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해서 물론 이제 낙선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해서 탈당이니 출당이니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일단 그게 우리 상식선하고는 좀 너무 다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다. 권력 싸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치 세력이나 마찬가지지만 대선이나 선거의 공간에서는 이른바 얼굴 마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누군가의 후보를 내보내서 거기서 검증을 받는 작업을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세력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철수에게 구애를 하고 안철수가 이제 동교동계와 함께 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동교동계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안철수 당신이 나오지 않아도 될 타이밍인데 왜 나오느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이 현재 호남에 있어서 국민의당 지지를 더 많이 깎아먹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라고 하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뿌리치고 난 내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가니까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완전히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서 창당 주역으로서 제일 지분이 많은 사람으로서 국민의당을 다른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이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이번 주에 이분을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었을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둘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한길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안철수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요. 대선 국면 때 지지 선언을 했던 국면이죠. 근데 이 만남 자체도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어떻게 그래도 하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김한길 전 대표인데 네. 김한길 전 대표마저도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우분이 사실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사실 뭐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당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수가 지금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장외 세력들마저도 사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강행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제 도박이 이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싸움에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출마를 강행한다라면, 붙는다라면 저는 국민의당이 과연 지금의 상태로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떤 당내의 어떤 극한 분열 자체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이 저도 좀 깜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보 조작 사건, 그렇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자숙하겠다,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본인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던지겠습니다. 네. 제 자신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출마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안철수의 선택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불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동영 의원하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민주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미애 의원하고도 워낙 또 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만약에 지금 본인이 구원 등판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당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남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만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를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 합당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지붕 두 가족의 그런 그 아주 일반적인 모습처럼 서로 간의 동상이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국민들이 막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짠하고 나타나는 게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미지도 좋아지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안철수 전 대표의 저 대표 출마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렇게 좀 절실했을까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얘기했어요. 극중주의라고. 그러니까 왜 극중주의를 강조했을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극중주의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고 안철수 전 대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중간의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모습은 극중주의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여당에 치우쳐서 준여당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다당제를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안철수 전 대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과도 그런 관계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중심에 선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계에서 바라볼 때는 호남계에서는 제일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얼굴이에요.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마땅한 인물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안철수라고 하는 자신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거기에 대항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향대로 국민의당이 가게 될 경우에는 이건 나와 완전히 다른 길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같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면 동교동계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그 당의 얼굴로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지금 호남 민심은 이 안철수 대표가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지 기반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얼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반드시 그 얼굴이 안철수 대표여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오해하신 건데요. 마땅한 얼굴을 내세울 상황이 못 되고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했을 때 같이 싸워서 이겨줄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면은 국민 여론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교동계나 호남계에서 볼 때 맞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불출마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출마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고려 대상일까요? 네,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와는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고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역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지지를 하는 저 장면이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을 가끔 저렇게 속내를 불쑥불쑥 튀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 아까 본인도 이제 극중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의 당내에서 일고 있는 호남 중계 중심을 일고 있는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전략적 연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이제 정책 연대 그다음에 또 멀게는 자유한국당한테 포함하는 이제 아마 그런 쪽으로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출마했을 시에는 사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강행한 이유도 결국 당이 잘못하면 완전히 흡수합병 되어버릴 수가 있다. 즉 내가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서 정말 총선 때 이겨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본인이 모든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 이제 출마를 한 것인데 결국은 당선될 경우는 급속히 아마 정책 중심이 실제로 민주당과 그동안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뭐 이중대 역할이라든지 조금 협조적 연대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좀 반대,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다음 대선은 어차피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은 꽤 많다. 그러면 반대쪽에 지금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이 영역에서 뭔가 좀 나온 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결국 바른정당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까지 포함하는 거기서 본인이 어떤 영역들을 활동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아마 그런 계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 제가 올해 4월 대선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재작년 총선 국면에서 지지를 했던 2015년도죠. 작년. 네. 전년. 16년.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정책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뭐 9월에는 야당 공부 모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 누구라도 같이 규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좀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의 그런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뭐 중도 혹은 좀 선진화된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좀 자기네가 찾아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고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다시 개혁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그 성향들을 조금 모아서 좀 가운데를 좀 모아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당의 그 얘기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뭐 세밀한 부분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호남 지역 의원들 뭐 탈당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의원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차라리 호남 의원들 나가면 우리 호남 지역세 버릴 수 있고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좀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도 하고 명확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게 대선 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3등으로?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을 좀 버리고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욕심은 그러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 민주당은 거의 전국 정당화되어 있는 정당인데 민주당에 비해서 이 국민의당은 호남만 떠나고 나면 그 조직세를 묶어내기가 굉장히 아마 애를 먹었을 테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만약에 대권을 생각한다면 그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세력을 만드는 가장 큰 공간은 선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호남을 버리고 전국 정당으로 어떻게든 면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꿈은 꿀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호남을 버리고서는 국민의당이 생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만약에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극중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바른정당하고 일정하게 서로 약한 어떤 두 고리가 만나서 정책적인 면에서 함께 공조하는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